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슨의 축구 한입의 육박입니다. 자, 오늘 맨유가 또 졌습니다. 맨유가 10명인 에버튼을 상대로 또 졌어요. 이거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맨유가 2025년 11월 25일에 열린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13분 만에 에버튼이 그냥 자멸을 해줬는데 그거를 수적인 그 우세를 못 이용을 하고 또 골을 먹히고 또 졌습니다, 여러분. 맨유가 우위를 점해서 저도 이날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봤는데 사실 그 퇴장당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위를 못 지키고 또 지는 거를 보면서 이거 뭔가 좀 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득점자는 이제 첼시에서 이적을 했던 듀스베리올이었는데요. 듀스베리올이 이따가 후수를 하겠지만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또 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제 패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맨유는 사실 그 수적인 우위를 이제 내세워서 이후에 거의 반코트 게임을 했어요. 근데 반코트 게임을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의미 없는 크로스만 계속 날리고 무딘 공격을 하다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5경기 연속 무패, 그것도 이제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번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맨유 대 에버튼의 경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반 13분에 이제 에버튼끼리 이제 전반 13분에 에버튼 선수들끼리 쉽게 말해 싸웠어요, 여러분. 전 진짜 옛날에 뉴캐슬에서 리보이어랑 조이 바튼이랑 둘이 막 치고받고 싸웠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후로 같은 팀 동료가 싸운 거는 심수창, 조인성 뭐 요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특히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팀 동료는 곧 나요. 상대편은 적인 그런 게 진짜 전투적인 축구잖아요. 근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이 에버튼의 두 선수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전반 13분에 이제 다소 이제 마이클 킨이 좀 안일한 수비를 했어요. 그 조금 더 달라붙어서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장면에서 좀 멀뚱멀뚱 있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중거리 슛으로 결국 메이드를 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게예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예가 마이클 킨의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싸대기를 때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동그라미로 친 그 선수 두 명이 이제 게랑 마이클 킨이거든요. 주심 바로 앞에서 갈겼기 때문에 요거는 퇴장이 안 나올 수가 없었죠. 사실 주심이 보고 바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내밀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한 명 더 많은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듀스베리 홀이 바로 16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듀스베리 홀이 이제 2선의 가운데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어요. 근데 듀스베리 홀이 바로 맨유 기준에서 오른쪽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쪽 바로 바깥쪽에서 이제 가마차기를 하면서 선제골을 뽑게 됩니다. 그 브라이튼전에서 맨유의 쿠냐가 넣었던 골과 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요로를 제끼고 데리우트 앞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때린 게 파포스트 쪽으로 꽂히면서 이제 1대0 리드를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이후에 계속 수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한 파상 공세를 펼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반코트 게임을 했습니다. 오늘의 원톱으로 나왔던 지르크즈의 그 슈퍼헤더를 픽포드가 막으면서 이제 동점골을 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모린 매직이 이번 경기에서 발동을 안 했어요, 여러분. 자,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골키퍼를 제외하고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은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축구라는 스포츠가 다른 스포츠 대비
넓은 경기장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한 명이 빠지는 순간 우리 팀 동료가 그 한 명이 빠진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 이거는 리드를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유의 점유율이 경기 끝나고 보니까 70%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효 슈팅을 6개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에버튼은 한 명을 퇴장당한 상황에서 이제 수비수 그리고 미들진을 4명을 각각 세우는 4-4-1 전술로 라인을 촘촘하게 세우고 뒷블록 수비 낮은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엉덩이를 빼고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공격수 한 명을 제외하고 수비 라인과 미들진이 굉장히 촘촘하게 거의 8명 우리가 그 축구에서 흔히 말하는 텐백을 구상하듯이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스를 2대를 주차를 시켜놓고 하는데 맨유는 이 버스 2대를 뚫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창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맨유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축구를 또 하더라고요. 뭐냐? 볼을 점유를 하는데 볼을 U자형으로 계속 돌리면서 크로스만 날려요. 크로스만 날리고 다행히 이날 원톱이 지르크지가 어느 정도 신장이랑 피지컬이 되는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딩을 딸 수는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위험한 찬스를 만들지는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맨유가 지금 이번 그 프리미어리그를 진행하면서 계속 경기력이 좋았던 때를 보면은 거의 상대방이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때 맨유는 뒷공간을 은베모나 쿠냐, 세슈코 이런 빠른 선수들의 연계를 통해서 이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모습을 자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아예 상대방이 이제 버스 2대 세우고 내려앉아 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모르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여기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맨유는 오늘 최소한 2골은 넣었었어야 됐어요. 예상골을 보여주는 XG 값이 1.7 그리고 점유율 70% 슈팅 수 보이시나요 여러분? 에버튼 3개 때렸고요. 맨유 25개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리버풀이랑 노팅엄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노팅엄을 상대로 75%의 점유율을 보였잖아요. 근데 노팅엄이 3대 0으로 이겼고요. 자, 여러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축구의 흐름이 점점 이제 옛날에 10년 전에 과르디올라가 구축했던 세얼가니와 메시의 그 진짜 토 나오게 피말리는 그런 점유율 싸움 이 점유율이 곧 점수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도 이번에 보면은 슛도 많이 때리고 점유율도 높고 했지만 결국에는 에버튼의 그 2줄 버스를 뚫어낼 완벽한 창이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창의성의 실종. 저는 맨유의 문제를 요거로 한 단어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이번 시즌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맨유에서 지금 핵심적인 영입생들 있잖아요. 세슈코, 쿠냐, 은베모. 자, 요 세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빠지면은 경기력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기에서도 세슈코, 쿠냐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원래는 음쿠페 쉐이 라인 4명의 공격수와 미드필더가 보여주는 약간 그 하모니 같은 그런 빠른 역습이 거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의성 있는 그런 공격의 루트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도쿠처럼 스스로 뭔가를 A to Z를 메이드할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랙이라고 하죠. 현대 축구에서 그런 크랙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특히 이 음쿠페 쉐 라인 중에 일부가 빠지면은 너무 축구가 재미가 없어지고 그 홍명보호식의 그 U자로 볼 돌리다가 크로스 U자로 볼 돌리다가 크로스 자 요거 그냥 아무나 받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니까 누가 먹힙니까 여러분. 저는 요게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사실 썬덜랜드 전까지만 해도 메이슨 마운트가
저는 그 옛날 첼시 시절의 어떤 하드워커적인 면모 플러스 공격력에 있어서 창의성을 불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운트 같은 경우도 이날 뭔가 규칙적으로 출전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폼이 좀 다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고 날카로운 모습도 역시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맨유가 이제 진짜로 이런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강팀한테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베모나 아마드 그리고 쿠냐가 굉장히 리듬감이 좋은 선수거든요.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거나 빌드업을 이제 시도하는 그런 상대로 하여금 뒷공간을 털 수 있는 자원들입니다. 근데 맨유는 이제 챔스를 나가려면 안정적으로 약한 팀들,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을 하고 어떤 역습 한 방을 노려서 맨유의 심장을 노리는 그런 팀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뭐 이제 도쿠와 같은 어떤 크랙 역할을 하는 선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맨유 팬들이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경기 오랜만에 본다. 와, 진짜 저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가 진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맨유가 그래도 찬스가 없었냐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 막판에 지르크지의 굉장히 슈퍼헤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슈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6개의 유효 슈팅을 완전하게 막아낸 게 누구였다? 바로 에버튼의 골키퍼,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골키퍼 픽포드였습니다. 자,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 가장 많은 짐을 지게 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골키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적 열세를 상대로 상대방이 무한 파상 공세를 펼칠 때 골키퍼가 든든하지 않다면 한 점을 리드하고 있어도 두 골, 세 골 나오는 거 1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아낸 게 바로 픽포드였습니다. 듀스베리 홀의 소중한 선제골이 결승골이 될 수 있게 만든 것도 픽포드의 빅세이브들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거고요. 에버튼은 이날 픽포드의 활약에 힘입어서 올드 트래포트에서 13년 만에 리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픽포드의 이거를 저는 사실 옛날부터 봤지만 왜 아직까지 픽포드를 넘어서는 황금사자군단 잉글랜드의 골키퍼가 없는지 여실히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반에 공세를 엄청나게 펼쳤고, 물론 이 공격들이 다소 뻔한, 다소 천편일률적인 크로스 플레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공격 장면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루크쇼가 굉장히 좋은 궤적으로 크로스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르크지가 정말 정말 막기 어려운 진짜 사각지대로 헤딩을 했는데, 저 이거 새벽에 보다가 소리 질렀거든요. 골! 소리 질렀는데, 근데 이거를 막아내더라고요. 픽포드의 선방이 그만큼 에버튼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슈팅 수랑 점유율은 높은데 효율이랑 결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맨유는 이제 아무래도 오늘 패배의 책임을 그냥 어떤 선수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중거리 슈팅. 자,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골대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아마드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진짜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아니, 크로스를 날릴 때 선수가 있는지 보고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저도 그냥 오늘 아마드는 진짜 그냥 박스 안으로 그냥 올리기만 하면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한 U자 빌드업, 제가 벌써 세 번째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무한 U자 빌드업 한 다음에 크로스. 자, 여러분, 요거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를 아모린 감독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던 게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또 후반에 이제 2경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무승부를 계속 캐고 있었고 경기 내용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패배로 하여금 맨유가 조금은 다시 이제 정신력을 가다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0위에 오르면서 이제 5승 3무 4패, 지난 라운드 끝날 때만 해도 6위였는데 이번 라운드에 패배를 하면서 이제 11에 랭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버튼 같은 경우는 맨유랑 똑같은 5승 3무 4패로 11위에 랭크가 됐고요. 맨유가 지금 강팀 상대로는 의외로 선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약팀을 상대로 할 때 굉장히 경기력이 진짜 똥구릉내가 나고 있어요. 이 똥구릉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적으로 어떤 이런 로우 블록에 내려앉은 팀들을 상대할 때 맨유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술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라운드에 이제 글라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게 되는데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죠. 크리스탈 팰리스 지난 시즌 FA컵 우승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만 보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 5위의 랭크에서 5승 5무 2패, 맨유보다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마테타를 필두로 한 그 공격진의 날카로움이 굉장히 좋고요. 미들진 같은 경우는 에더 마튼을 필두로 한 그 패스가 저는 마치 마이클 캐릭을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무서운 팀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승 5무 2패의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최근 2년간은 맨유와 상성이 오히려 더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13라운드 경기가 사실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맹거슨의 축구님, 오늘 맨유 대 에버튼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라운드 맨유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